비염에 피부염, 구내염, 대상포진,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 관절염에 골다공증, 심지어는 탈모까지. 면역력이 떨어진 후 각종 질병이 찾아오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덕진 씨.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하기 쉬운 면역력. 내 면역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보통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혈액 검사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 안 좋으면은 뭐 간 수치나 빈혈 같은 거 확인하려고 혈액 검사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혈액 검사 표를 보면은 면역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혈액 검사지를 보면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71세 정덕진 씨. 건강한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 야외 운동에 나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이상 징후들이 찾아왔다. 채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운동을 멈추고 눈과 코를 연신 닦아내는 그녀. 이런 일이 익숙한 듯 부위별 손수건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손수건이 몇 개나 있으세요? 손수건이 코 닦는 거 하고 눈 닦는 거 하고 얼굴 닦는 거 3개 가지고 다녀요. 코도 안 좋고 눈도 좀 빡빡하고 눈곱도 좀 많이 끼고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문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수시로 가렵다는 것인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가려움증에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아유, 먼저 여기가 대상포진 걸린 자리인데 요즘 그렇게 더 환절기라서 그러나 가렵고 그냥 힘드네요. 또 뭐가 조금씩 나고 그러면은 따끔거리고 가렵고 그래요. 그런데 팔이랑 그리고 뭐 등도 가렵고 몸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가려운 편이에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까 싶어 바디로션을 발라보지만 그 역시 바를 때뿐 아무 소용도 없다는데. 가려워. 가려워. 항생제 연고를 온몸에 바르고서야 겨우 진정이 된 정덕진 씨.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이상 증상에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어머니 저 가발 쓰신 거예요, 저거? 네, 부분 가발이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도 숱도 작아지고 머리도 가늘어지고 좀 하고 다니라고 우리 딸이 사줬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머리가 더 빠져서 보기 싫으면은 머리 전체 가발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환절기만 되면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정수리 부분은 이미 탈모가 진행된 상태. 그로 인해 자존감 역시 바닥을 치고 있었다. 제가 25살에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한 26년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50 넘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좀 체력이 딸리고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몸이 좀 많이 그때부터는 안 좋아졌어요. 한참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이 이제 처지고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비염에 피부염, 구내염, 대상포진,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 관절염에 골다공증, 심지어는 탈모까지. 면역력이 떨어진 후 각종 질병이 찾아오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덕진 씨. 특히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만 되면 더욱 심해지는 증상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알려주기 위해 청주설 전문가 군단이 나섰다. 면역력 저하가 불러오는 혈관 건강 맞춤 전문가 김보민 내과 전문의. 면역력과 함께 젊음도 채운다.
피부 면역 맞춤 전문가 심연철 피부과 전문의. 요즘 저런 증상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건조하고 피부 트러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느냐? 바로 면역력 때문이죠. 네. 이 NK세포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도 잡아먹는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잖아요. 요즘에 환자분들께서 이 NK세포를 알고 계셔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거 의대 와가지고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것 말고도 뭐 T세포, B세포 등등 이게 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세포잖아요.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딱 지켜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면역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활성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바로 지금 우리 면역력이 바닥을 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일교차 때문인데요. 요즘에 낮에는 굉장히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약간 추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나 뭐 근육 같은 여러 기관에서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은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건강의 지표가 되는 면역력.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와 면역세포를 교육시키는 흉선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면역세포도 노화돼 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건강 이상도 찾아오게 된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지금은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건강 이상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 혈압도 올라가고 피부도 거칠고 감기가 심했었어요. 목도 칼칼하고 코가 가렵고 그런 건 있죠. 실제 많은 시민들이 봄철 뚝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나른하고 피곤해지고 자두자두 노잠이 오고 피곤해요. 기염도 심하고 사실은 피부도 좀 건조하긴 하지 많이. 그리고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몸도 많이 가려웠고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봄만 되면 빠지는 머리카락이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면역력 저하로 고생 중인 정덕진 씨 역시 탈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면역력과 탈모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럼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자,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으신 분들 말고 갑자기 탈모가 찾아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뭐 피로나 스트레스로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면 두피에 산소, 영양이 결핍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근과 모발의 영양 공급이 저하되면 모발의 재생과 성장이 더디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또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콜티졸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콜티졸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러면서 모낭의 줄기세포가 휴지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모발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모발의 탈락을 일으키면서 탈모가 가속화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민감하시잖아요. 자, 더 이상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려면 면역력부터 채워야 합니다. 건강한 봄을 활기차게 맞이하고 싶다면 건강 방패막 면역력부터 채워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하기 쉬운 면역력. 내 면역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보통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혈액 검사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 안 좋으면은 뭐 간 수치나 빈혈 같은 거 확인하려고 혈액 검사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혈액 검사 표를 보면은 면역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혈액 검사지를 보면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로 가득한 검사지. 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일까? 검사지를 잘 보시면은요, 네. WBC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네, 화이트 블러드셀, 네, 네. 백혈구란 뜻이죠. 네. 이 수치가 바로 백혈구 수치인데요. 네. 3000 이하면은 좀 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감염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1000개도 안 된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네, 아주 심각한 폐혈증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기본 혈액 검사에 포함된 백혈구 수치를 보면 대략적인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각종 염증 질환으로 고생 중인 정덕진 씨의 백혈구 수치는 어떨까? 검사를 진행해봤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염증 질환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신데 통증이 심해져서 활동이 더 힘들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가 절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2,900으로 정상 수치보다 낮아 면역력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 검사 외에도 우리 몸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아까 나왔던 분 역시도 비슷한 증상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피부나 이 호흡기 점막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1차로 이렇게 방어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면 우리 몸을 지키는 이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 염증 외에도 입술이 갈라지거나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눈이 뻑뻑하다며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라고 한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와 함께 따라오는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과도한 음주. 네. 네. 원장님 잠깐 지금 동공 흔들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네. 그거 말고도 이제 네. 흡연이나 뭐 네. 수면 부족이나 네. 뭐 운동 부족, 과식, 네. 폭식 이런 수많은 원인들이 네. 면역력을 좀 떨어뜨리죠. 네. 그런데 네. 의외의 습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바로 코골이입니다. 코를 골면서 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우리 코에는요, 네. 이 점막 그리고 점액들이 있죠. 또 털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나 뭐 네. 바이러스 혹은 먼지 같은 것들이 못 들어가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코 고는 분들 보면 어때요? 보통 입 이렇게 벌리고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렇죠. 입으로 숨을 쉬면은 그런 필터 역할을 잘 해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세균이나 오염물질들, 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고 혈관 건강까지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게 되죠. 그런데 잘 때 몸을 한 30도 정도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요, 코골이는 최대 80% 그리고 수면 무호흡은요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옆으로 몸을 돌려 자게 되면 혀가 옆으로 쏠려 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코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골이 말고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분도 하고 계시던데 원장님도 혹시 보셨나요? 네, 맞아요. 저 봤어요. 아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밥상에 숨어 있었죠. 정덕진 씨의 밥상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식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말과는 달리 너무도 건강해 보이는 밥상. 채소가 좋다고 그래서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네, 지금 밥상을 보면 오이, 호박,
가지, 그리고 고추, 포도 등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에는 렉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그건 식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소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씩 드시는 거야 별 상관은 없겠지만은 저렇게 몇 끼니 드시면서 매일매일 드신다 그러면은 렉틴이 몸에 쌓여서 결국에는 장에 도달하면서 장세포에 손상을 줘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세한 틈과 구멍 사이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독소 같은 것들이 침입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작은 씨앗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행히 이 렉틴은 익히면 대부분 파괴가 되고 또 뭐 식초를 이렇게 곁들여 드시면 렉틴 활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포도 같은 과일은 씨를 빼고 드시는 게 좋겠죠?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오이나 가지, 애호박 등을 섭취할 땐 씨를 뺀 다음 익혀서 섭취하거나 식초와 함께 먹는 것이 좋고 포도, 수박, 참외 등 과일을 섭취할 땐 씨를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